율리시스의 11장 세이렌에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읽어야 하고 또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세이렌의 노래일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그 11번째 에피소드인 세이렌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렌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빠뜨려 몰살시키는 그런 마녀 또는 요정으로서 사이렌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임스 조이스는 이 후반부 첫 시작을 세이렌장으로 노래의 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수많은 노래와 음악과 관련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 그야말로 문학과 노래, 음악을 결합시킨 아주 모던한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 우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12권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이타카를 향해서 떠나는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조언을 해주면서 배웅을 하는 건데요. 이번 장은 이제 출항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될 고비, 그 세이렌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키르케는 세이렌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세이렌 자매와 만나는 그 장면도 그렇게 길지 않은 아주 짧게 지나가는데요. 우선 키르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선 노래를 듣지 못하도록 그 밀랍을 녹여서 귀를 막으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오디세우스에게 그러나 그대 자신은 원한다면 듣도록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돛대에 몸을 밧줄로 단단히 고정시켜서 유혹에 빠져 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을 결박시킨 다음에 그렇게 듣고 싶다면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이렌은 묘한 말을 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디세우스에게만은 그 노래를 듣고 싶다면 들으라고 하는 건지,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자 일단 출항을 한 다음에 이전에 아이올로스장에서 한번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키르케가 해준 말을 모두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오디세우스는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키르케는 분명히 듣고 싶다면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그녀는 오직 나만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소 라고 부하들에게 전합니다. 마치 선택이나 듣고 싶으면이 아니라 반드시 너는 들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처럼 의무처럼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오디세우스의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고 싶었다는. 그래서 역시나 세이렌 자매를 맞닥뜨렸을 때 세이렌 자매의 노래를 내 마음은 듣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세이렌 자매가 있는 곳은 풀이 만연한 그런 섬, 바위섬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향하자 일단 파도가 잔잔해지는데요. 이런 것을 어떤 연구자들은 어떤 무풍지대가 보여주는 위험에 대한 경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다가 잔잔해진 거죠. 그리고 세이렌 자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이리 오세요. 칭찬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요. 묘하게도 마치 세이렌 자매들은 맞춤형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디세우스를 호명하면서 칭찬이 자자하다라고 이렇게 앞에 붙였는데요. 그리고 아카이오이족의 위대한 영광이요. 칭송으로 오디세우스를 호명합니다. 이것이 오디세우스로 하여금 자신의 그 몸을 결박하고라도 밀랍으로 귀를 막지 않고 듣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세이렌은 자신의 노래들은 들은다면
더욱더 유식해져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넓은 트로이아에서 아르고스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이 신들의 뜻에 따라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있으며 풍요한 대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다 알고 있으니까요. 라고 오디세우스를 부르면서 노래를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이때 듣고자 했던 것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건데요. 그것도 트로이 전쟁에서 자신이 벌였던 영웅담, 영웅으로서의 오디세우스를 호명하면서 부른 세이렌의 노래에 적극적으로 마음이 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게 유혹이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이렌 자매가 부르는 노래에는 죽음의 충동, 죽음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신분석학에서 특히 그런 말들을 할 것 같은데요. 죽은 자들은 산 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죽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 어떤 것은 숭앙하는 거고 어떤 것은 저주처럼 격퇴해야 할 유령과 같은 존재가 있는 거고, 죽음의 세계는 그런 다양함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이렌이 부르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인간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영웅담을 살아서 듣고자 했던 오디세우스의 욕망과 지식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이 세이렌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고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를 들은 오디세우스가 그 노래를 따라서 움직이려고 했을 때 부하들은 밧줄로 더욱 몸을 꽁꽁 묶어서 결박을 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게 했죠. 그리고 그 세이렌 자매의 노래를 뒤로하고 그곳을 벗어나게 되고요. 그곳을 벗어나자 큰 물보라와 너울이 또 치는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그 후반부의 첫 시작인 11번째 에피소드인 세이렌 장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장은 오몬드 호텔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몬드 호텔은 지금은 아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것 같은데요. 구글 위성 지도를 통해서 봐도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 김정건 교수가 1996년도 그러니까 그 언저리쯤에 더블린을 갔을 때만 해도 오몬드 호텔은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대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법무사에서 아마 이게 두 번째 개정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것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때도 오몬드 호텔의 사진 하얀 건물에 있는 그러니까 리피 강의 위쪽 상부에 있는 강변에 있는 호텔인데요. 이거는 눈 수술한 후에 당시 율리시스를 집필하고 있던 조이스의 사진이고요. 20년대 초반이고요. 오몬드 호텔은 이렇게 강변에 하얀 건물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 자리가 오몬드 빌딩으로는 돼 있는데 어쨌든 호텔은 검색되지 않더라고요. 이 세이렌 장은 그 제목답게 노래가 주제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음악을 재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고 노래의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총 47개의 노래가 나오고 158번에 걸쳐서 음악과 관련된 용어라든지 단어 이런 언급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배음처럼 있는 거지만 노래를 제대로 저는 모르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이스는 굉장히 면밀하게
그 구성을 해 놓으면서 어쨌든 블룸의 마음을 재미있게, 물론 내적으로는 고통스러워하는 블룸을 볼 수는 있지만 독자로서는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장의 개요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물론 4시 직전부터 이제 보일런이 오몬드 호텔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시간은 4시고 장소는 음악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요 장소가 오몬드 호텔 내에 바, 그러니까 약간 술을 마실 수 있는 바와 그 다음에 레스토랑,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있는 살롱, 이곳이 이제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그 오몬드 호텔에서 벌어지는 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귀입니다. 음악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분과 학문은 음악이고, 상징은 이 오몬드 호텔 바에서 일하는 웨이트레스, 2명의 웨이트레스가 나오는데요. 세이렌을 상징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기법은 캐논에 의한 푸가라고 하는데요. 이건 음악 용어인데요. 이게 음악 형식이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크게는 주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에 따라서 이제 그에 응답하는 응답부가 있고, 또 그 위에 주제부와 대조되는 대주제부가 있습니다. 큰 주제부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제부에 그 대비된다, 대조된다라는 대주제부가 있어서 이게 마치 삼각편대처럼 계속해서 변주되고 모방하고 이러면서 반복되는, 여기서는 첫째로는 이제 주제를 나타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47개의 노래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주로 이제 사랑과 관련된 애정 그리고 배신과 관련된 노래들이 주를 이룬다고 하네요. 뭐 단순한 아주 노래부터 시작해서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와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서정곡, 그다음에 외설스러운 노래, 군가, 그리고 아일랜드 독립운동가 같은 민족주의자들을 기리는 노래, 뭐 이런 것까지 아주 다양한 노래가 나오고, 노래가 주제부로 쓰이는 거고요. 이에 맞춰서 이제 블룸이 응답 주제를 합니다. 그래서 블룸의 심리, 독백 이런 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주제, 그러니까 주제에 대비되는, 블룸과 대비되는 보일런의 행동들이 또 대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곡들이라든지, 이걸 이제 에피소드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푸가의 연주에서요. 사이먼 디덜러스와 그다음에 벤 돌라드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블룸이라든지 블룸의 심리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삽입되면서 끼어들고요. 이번 장은 주된 내용이 오후 4시라는 시간대에 맞추어서, 4시라면 보일런과 몰리의 정사가 예정되어 있는, 그래서 블룸이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한 채 종종거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4시인데요. 이제 블룸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였던 마사에게 답장을 쓰겠다면서 문방구에 가서 이제 뭐 편지지 이런 거를 고르는 동안에 오몬드 호텔을 향해서 가는 보일런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사가지고 나오면서, 그때는 시간이 일단 4시라는 블룸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시간이지요. 그래서인지 보일런을 쫓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쫓아가는데, 그래서 오몬드 호텔로 가는 와중에 리처드 골딩, 리치 골딩이라고도 하는, 바로 3장 프로테우스장에서 나왔던데요. 스티븐의, 그러니까 외숙부입니다. 아버지와 그다음에 외가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이먼 디덜러스와 이 리치 골딩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4시가 되자 보일런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마차 소리 이런 것 음성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블룸은 보일런을 떠나보내고 맙니다. 그 와중에 사이먼 디덜러스와 그다음에 벤 돌라스 그리고 카울리 신부는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노래들을 부르게 되고요. 이 노랫소리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는 뭐 온갖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후반에 주요한 이제 주제곡인 까까머리 소년이라는 곡이 나오는데요. 이 까까머리 소년은 18세기에 오렌지당과 그다음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 간에 벌어졌던 어떤 전쟁과 같은 싸움에서 오렌지 당원은 이제 친영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들에게 부모와 형제를 잃게 된 소년, 까까머리 소년이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러 성당회를 가는데 이미 그 성당은 오렌지 당원들이 장악을 했고 신부 역시 변장을 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그 까까머리 소년이 와서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렌지 당원이 신분을 드러내고 잔인하게 살해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주제는 이제 배신이라는 주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일런과 몰리에 대한 배신이 배음처럼 이제 깔리게 되는 거죠. 이 노래를 이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부르는 와중에 블룸은 이 노랫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마사에게 편지를 쓰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리치 골딩과 밥을 먹는 데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래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노래는 계속해서 흐르게 되고 블룸 역시 듣지 않을 수 없는데요. 듣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블룸은 그 고무줄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계속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이 노래와 예전에 어쩔 수 없이 떠오르게 되는 몰리와의 첫 만남이라든지 몰리와 사랑했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블룸은 그 고무줄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몸을 묶는 것처럼 고무줄로 표현하는 오디세우스와 마찬가지로 노래를 들으면서도 자신을 그 현실에 묶어두려고 한다라고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한편으로는 블룸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코믹하게 이제 이 장면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까까머리 소년이라는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소박한 민족주의,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그런 표현을 조이스는 이제 생리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일어나서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이렌의 의미, 그러니까 세이렌은 웨이트레스로 표현되는 상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이먼 디덜러스가 세이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는 노래가 블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점에서 또 블룸은 그에 저항하는 것처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듣는 그런 이제 모습들. 블룸이 밖으로 나왔을 때 노래는 계속되지만 밖으로 이제 떨치고 나오는데요. 이때 우스꽝스럽게도 그동안 마셨던 뭐 과일주가 계속해서 블룸의 배에 가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노래는 계속되는데 블룸은 가스로 가득 찬 배를 안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결국에는 방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밖으로 나왔을 때 지나가는 여인이 있어서 참고요. 여인이 지나가자 뒤에 전차가 따라옵니다. 전차의 소리에 이제 방귀를 묻혀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때 자기가 서 있던 그곳의 그 가게 앞에 로버트 에멧의 초상화와 그가 남겼던 유언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로버트 에멧은 전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반영국 투쟁을 했다가 처형을 당한 그런 이제 민족 지사인데요. 로버트 에멧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당당한
어떤 주체, 독립적인 나라가 될 때까지는 자신의 묘비명을 새기지 말라고 하는 유언, 그 유언의 마지막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낭독하면서 방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done, 다 이루었다, 끝냈다 라는 마지막 문장으로 이 장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음악의 악보에서 주로 쓰는 음악 기호인데요. 그러니까 피아노시모, 또 포르테시모, 포르테시시모, 그러니까 약하게, 매우 약하게, 강하게, 매우 강하게, 이런 음악적 기호에 따라서 불룸의 방구의 방출 소리가 바로 이런 단어로 마지막에 문장에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조이스의 후반부의 문체 스타일로 많이 드러나는 이 장의 노래의 장인 것처럼 수없이 많은 반복적인 리듬에 맞춰서 단어를 배열한다든지 두운이 쓰이고 또 의성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보의 기호를 표시하면서 방귀의 의성어 같은 그런 단어 조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스타카토식 음절을 사용한다든지 계속해서 짤랑거리는 마차 소리, 그 다음에 시각장애를 가진 피아노 조율사, 앞에 아이올로스 장에서 이미 한번 블룸이 도와줬던, 길을 건너는 걸 도와줬던 그 소년인데요. 피아노 조율사였는데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그 피아노 조율사의 지팡이가 탁탁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리듬과 그 다음에 강약, 블룸의 심리와 맞추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끼어드는 식으로 쓰는 이 장을 굉장히 음성적이고 의성적인 소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 장의 처음은 문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단어들과 문구들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파편적으로 음성학적으로 인용을 한 건데요. 전혀 문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문장이 금발과 나란히 암갈색 머리가 말 새바급 소리를 듣노라 울려 퍼지는 강철 소리를 버르렁 는는는는는 이런 식으로 짤랑짤랑 마차 소리, 종을 울리는 징글거리는 소리라든지 노래는 물론이거니와 시계소리, 동전 계산기에 쩡그랑거리는 소리라든지 마구가 짤랑거리는 소리, 이런 온갖 소리들로 가득하게 조이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은 이런 음악과 음성과 의성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장에서 그 소리들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벌써 예사롭지 않게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장은 이런 식으로 로버트 에멧의 유언과 함께 방구의 소리 푸르르 푸르르 푸푸푸푸 우르르푸르 말씀드렸다시피 푸푸르르 푸푸푸푸르르 푸푸 푸푸푸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던,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앞뒤에 대꾸라든지 방구 소리 이런 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카라카라카라칵, 이 칵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보일런이 마차에서 내려서 블룸의 집 앞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와 동시에 새벽을 깨우는 수탉의 울음소리, 이것을 통해서 조이스는 보일런에 가득한 성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공의소리, 그리고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그 수탉의 울음소리까지 해서 배신의 주제까지를 이 한 단어에 표현을 해내는 식으로 조이스는 단어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예로 들어서 두 단어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소소한 그런 재미들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조이스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장은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문학과
그 다음에 음악, 노래를 결합시키면서 조이스가 어떻게 새로운 문학을 열었는지 어떤 그 맛만 좀 본다면 충분히 이 장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표현해 드릴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렇게 해서 후반부가 시작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